제가 지혜은식 딱 보니까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식 딱 보니까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반갑게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열정님, 오늘도 더운 서울, 조건, 기후, 필리핀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다롱님, 걱정 많이 했는데 괜찮으신지요? 사실 지금 필리핀은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혹시 방송을 듣다가 좀 이렇게 숨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금요일부터 방송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그 상가 영상 방송을 못 했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제가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너무 급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갖고 회사를 찾아가갖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서초동, 뭐 방배동 이런 동이 있잖아요. 그 지금 동 전체가 인터넷이 끊긴 거예요. 저희 선교센터만 끊긴 게 아니라 동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워낙 지금 폭우에다가 태풍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거 복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래서 또 오늘 부랴부랴 다른 인터넷을 갖다가 일단 구매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해요. 컨디션이 불안해서 혹시 근데 그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인터넷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혹시 중간에 좀 버벅거리면 한번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좀 덜하다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거의 글쎄요. 제 생각에는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동 전체가 이게 셧다운이 된 거라서 글쎄 한 달쯤 걸리지 않을까. 운 좋으면 한 2주 보통 한 달. 저번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인터넷이 안 돼갖고 그 애먹은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주 모든 게 다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바람에.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용 방송 25년 8월 4일 방송 한동훈 제대로 방향을 제한다. 정치가 아닌 국민으로 풀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한동훈으로 결집할 때가 되었다.
제가 왜 그동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도 뭐 뾰족한 그런 해법을 못 찾은 것 같고 장고하고 있고 그래서 당대표도 일단은 출마 안 하는 걸로 그건 정말 큰 결정을 잘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좀 쉴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 대표가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겠지만 아, 지난 한 4일 동안 집중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엄청 올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방향을 잡았구나.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제가 이제 썸네일에 그 정치가 아닌 국민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그러면 이제 폭넓은 의미의 정치는 우리가 뭐 숨 쉬는 거다 정치에 속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쓰는 이제 정치라는 단위 좁은 의미의 정치 예를 들어서 뭐 탄핵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으로 풀어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이 방향을 잡았다. 그 증거를 이 페이스북에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는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필기 형님, 안녕하세요. 다행히, 복구됐네요. 말씀드려도 완전히 복구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인터넷을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쉽게 해서, 방배동, 전체가 그냥 인터넷이 끊겼다. 이렇게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방송이 고르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 갖다 들어오시라. 혹시 버벅거리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역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저도 뭐,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잘 찾아냈다. 그 시작점을 잘 찾아냈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금요일 날, 난리가 났죠? 코스피, 블랙 프라이데이. 4개월 만에 최대 낙폭 4% 정도 떨어진 코스피 코스닥이 4% 정도 떨어진 게 4%면요. 개별 주식으로 하면 하한가를 수두룩이 맞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종합 지수가 4% 정도 떨어지면 그 중에는 하한가 맞은 종목도 엄청 많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 뭐 때문에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 관세 협상을 갖다가 우리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그 방송하면서 그게 결코 성공된 협상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15% 15% 이게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그거에 사실은 그 한국이 굉장히 그 어려워지는 그 협상을 해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전부인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살짝만 보여주고 진짜 안 좋은 건 지금 숨겨놓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게 주식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돈을 갖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주식 폭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제 한국은 힘들어지겠구나. 한국의 경제, 한국의 기업은 힘들어지겠구나. 이걸 뭐 제일 먼저 주식 투자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코스닥이건 이 코스피건 간에 한 4% 정도가 하루 만에 급락을 해버렸다. 오늘 오늘 이제 월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이 이렇게 맨날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반등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한 1% 정도 반등, 그러니까 4% 떨어지고 종합주가 지수로 1% 정도 반등했, 뭐 0.99 정도 반등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역시 그 한동훈 그 대표가 잘 찾았어요. 실마리를 잘 찾았습니다. 자, 지금 이 폭락한 이유는 제일 먼저는 관세 협상이 잘못됐다. 그게 이제 실마리가 돼갖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실적인 거는 뭐냐면, 제가 그 지난주에 방송한 대로 10억 있잖아요. 예. 아이고, 자영님,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요. 아이고, 자영님, 이렇게 또 건강
또 별로 그렇게 안 좋으신데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영님. 예, 정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전까지는 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할 때 50억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50억에서 암만 뭐 10% 20% 할인을 한다 해도 50억에서 어떻게 10억 5배를 갖다가 그렇게 확 낮출 수가 있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정책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기업가들이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종목당 보유 금액이 50억이 넘으면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 어떻게 지금 정부가 바꾸려고 하느냐? 50억을 갖다가 10억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거가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장이 12월 30일에는 안 열리죠. 그러니까 12월 29일인가? 그때까지만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지막 주간, 12월 마지막 주간에 그 10억 미만, 그러니까 9억으로, 9억으로 맞춰갖고 대거 파는 거예요. 대주주들이. 그러면 그 손해를 갖다가 누가 보는, 그럼 당연히 주식이 막 시장에 풀려 나오면은 주가가 뚝뚝뚝 막 떨어지겠죠. 뭐 상한가 치는 주가도 있을 거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대주주들은 사실 돈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아니 주가 떨어져도 1월 1일 날 다시 사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그 서민들 있잖아요. 뭐 학생들, 뭐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이 뭐 1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해갖고 매달 이렇게 용돈 절약해갖고 사고 뭐 월급 절약해갖고 사고 이러면서 재테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융 재테크가 요즘 필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폭락하면 그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예. 대주주들은 팔고서 다시 사면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법이 어떻게 되냐면 12월 30일까지만 맞추면 돼. 9억으로 맞추면 돼. 10억만 안 넘으면 돼. 그 다음에 1월 장에 가갖고 그 떨어진 주식을 갖다가 또 쌍끌이 하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쌍끌이 하면 뭐예요?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냥 힘없는 그냥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 지금 그겁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인 화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10억, 대주주 10억, 그거 문제하고, 이 증권거래세율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를 할 때마다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번 뭐 사고 팔 때마다 0.15%씩 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0.2%로 올리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팔아도 무조건 0.2%를 내야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세, 그 통행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 사고 팔 때마다 무조건 거기서 뭐 내가 이익을 보고 팔았던 손해를 보고 팔았던 간에 무조건 0.2%씩 꼬박꼬박 떼겠다. 이게요. 이걸 주식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그 주식 거래 비용이 한국이 미국의 25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요, 잠정적으로 지금 주식 거래 비용을 갖다가 받질 않아요. 그냥, 뭐, 사던 팔던 간에, 그냥 거기다가, 떼는 거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정책을 쓰고 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한국에 있는다고 해서 뭐, 미국 주식을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거래 안 한다는 거지. 미국 주식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 주식은 사고 팔 때마다 0.2%씩 떼니까 아니 왜 애매한 생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기 투자라는 게 없거든요. 다 단타를 치거든요. 단타라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이 끝나기 전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3시 반 전에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다시 샀다가 그 다음에 장 끝나기 전에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샀다 팔았다. 그러면 하루에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0.2, 0.2, 0.2 계속 뛰어. 수수료를 계속 뛰면은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이고, 예. 자영님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예.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5일 만에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 법안이다. 그다음에 미장과 세금 같다며 어느 바보가 국장, 그러니까 국내 장을 하겠냐. 다 미국장을 가든지 외국장으로 튄다.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 그래서 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후폭풍. 그래갖고 5일 만에 12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청원 그게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근데 이 12만 명이 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겠습니까? 물론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주식이라는 거는 뭐 좌파 우파 상관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하는 게 그런 문화 아닙니까? 자, 지금 이런 아수라팡이 벌어졌는데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자, 4일 전이죠. 4일 전 목요일부터 계속 이 얘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대주주 10억 함께 막아냅시다.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보세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 확대. 작년에 소액 투자자들과 함께 금투세를 막아냈듯이 이번에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국 관세 협정으로 국내 증시는 어려움 겪을 텐데 여기에 민주당이 주식양도세 과세 확대까지 하는 건 국장 투자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겁니다. 민주당은 청년과 소액 투자자들에게 국장 탈출하라는 겁니까? 코스피를 얼마까지 올리겠다고 말해놓고 이게 뭐 하자는 건가요? 그 이재명이 코스피 뭐 5천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5천이 아니라 500이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이면 이제 나라 망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목요일부터 올리기 시작해 갖고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자, 4일 전, 또 3일 전, 그래서 뭐 관세 협정으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는 이익이 안 나도,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팔아도 팔 때마다 흥행세야. 팔 때마다 무조건 0.2%씩 떼는 거야. 그래서 뭐 100만 원어치를 갖다가 팔았다. 그러면 뭐예요? 100만 원에 0.2%면은 어떻게 되죠? 2만 원. 그렇죠? 예, 2만 원씩 떼는 거잖아요. 100만 원 거래할 때마다 2만 원씩 떼어가 국가에서. 미치는 거죠. 단타를 갖다가 5번 쳤다. 그러면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뜯기는 거야. 예, 10만 원 벌기도 힘든데 그걸 갖다가 그냥 사고 파는 죄 때문에 10만 원. 2%, 0.2%. 2만 원이 아니라 2천 원이네요. 2천 원. 그러니까 10번 거래하면 만 원. 만 원을 갖다가 그냥 수수료로 떼간다. 그런 얘기네요. 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그 통행세, 그다음에 10억.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글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3일 전. 또 이게 3일 전 보시면 한동훈 대표 그리고 주식양도 과세대상 증권거래 인상 같은 민주당의 민심 역행, 증시 역행 세금 인상 정책을 민주당 진성중 정책위원장님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 위원장은 과거 방송에서 나는 주식 투자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타는 청년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더위가 싹 가시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 이 진성준이 또 타겟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3일 같은 날 또 올린 거예요. 명분 있고 끈질기게 힘을 모으며 아무리 민주당이 대통령과 과반 의석 권력으로 밀어붙여도 막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한동훈 확신이 있다. 왜? 금투세도 막았지 않느냐? 우리 똘똘 뭉쳐서 막아내자. 이거를 갖다가 계속 호소를 하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급락을 해버리니까 대통령실에서 코스피 등락, 세제 개편 보도를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이 상황에 저런 무책임한 소리 하려면 민주당은 그냥 야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내놔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점잖게 얘기했지만 정권 내놔라. 이 얘기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진성준 얘기가 나왔습니다. 속보로 그 진성윤이 정책의장이라고 했잖아요.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 대주주 기준 재검토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동훈이 2일 전, 그걸 갖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되면 민주당이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고하겠다고 한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반증시 세금 인상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투자 한번 안 해본 사람이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해갖고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노봉법이라고,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게 방송산법하고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4일 본회의 처리 수준이다. 이렇게 기사가 뜨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길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봉법은 낙타를 쓸어들이는 마지막 보찜. 민주당이 내일 4일 불법 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봉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 인상 정책,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 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의 하방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협상 결과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문서화도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니 조건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현실을 갖다가 꿰뚫어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세 협상이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트럼프가 그냥 SNS에다가 뭐 해갖고 협상했다, 뭐 잘했다. 또 정부에서도 그냥 말로만 해갖고 뭐 이가 흔들렸다. 이재명이 뭐 하면서 이가 흔들릴 정도로 내가 고심해서 협상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언론에서도 이재명 정부한테 뭘 갖다 그렇게 아부를 갖다 해야 될 상황인지 그냥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만 계속 지난주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짚은 건 뭐냐?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다. 그럼 뭐야? 문서화되는 과정에서 아니 미국 애들이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도 유리하게 문서화 시키겠습니까? 불리하게 작성하면 작성했지 유리하게 작성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질 확률이 많은 거지 좋아질 확률은 없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과는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일본의 투자가 뭐 일본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도 그 금융성이라는 건요 언제든지 뺄 수가 있잖아요. 예? 아니 금융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유동적 아닙니까? 유동자산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은 뭐냐? 생산 기지를 옮기는 거예요. 생산 미국의 공장 그러면 공장을 갖다가 그 띄어다가 어떻게 팔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을 갖다 한번 거기다가 다 져놨는데 그걸 무슨 수로 뜯어갖고 옮겨요. 그걸 뭐 회수하겠다고 뭐 옮길 수가 있습니까? 기계고 뭐고 다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의 눈을 살짝 가리는 거예요. 아니 투자 금액을 봐라. 뭐 일본은 우리의 두 배 이상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일본의 전발이다. 그리고 제가 방송했잖아요. GDP 대비로 보면은 우리는 몇 배라고요? 일본은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린 24%예요. 거의 더블이에요. 예. 우리는 더블이고 EU에 비교하면 우린 트리플이에요. 거의 3배. GDP 대비 우리는 3배 부담을 져야 되는 거고 일본은 한 2배 정도, 그다음에 EU는 1배 정도. 예. 이런 협상을 해놓고 이걸 갖다가 잘했다 잘했다 하고 포장을 갖다가 딥다해 갖고 제가 지난주에 그걸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또 이번에 찍은 건 뭐냐? 일본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거는 대부분이 다 금융상품이라는 거야.
금융상품은 유동장산으로 들어. 얼마든지 그걸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권이 바뀌면 나중에 뭐 4년 후에 민주당으로 바뀌면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게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약속한 건 뭐냐? 미국에다 뭐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 뭐 조선소를 짓겠다, 이렇게 생산 기지를 짓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야. 그 투자금 액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는요, 정말 이 협상이라는 희자도 모르는 그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돈을 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콘크리트를 뺍니까? 기계를 뺍니까? 무슨 수로 뺍니까? 네, 이미 다 빌트인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속.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가 눈가림을 하고 아웅했던 거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노봉법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죠. 예,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거리가 됩니다. 이런 노봉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들, 대한민국에 대한 직감적 투자의 악영을 줄여시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을 끼칠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노봉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현대조선에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근데 노조가 그거를 반대해서 그걸 갖다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우리 불법 뭐 파업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뭐야? 노조의 허락 없이 그 해외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반대를 하면 해외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노조가 파업하면서 막 때려부시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도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야. 이 노란봉투법이 그래요. 때려부시고 뭐 무슨 100억을 갖다가 때려부셨건 200억을 때려부셨건 간에 이게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때려부실 수 있다. 마음대로 투자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써주신 글이 있어갖고, 제가 잠깐, 아이고, 숫자가 좋네. 108명이 지금 보고 계시던데, 구독, 좋아요, 알람. 108 번내네. 108 번내.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김기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67년생 한동님, 안녕하세요. 복구 빨리 되어서 다행입니다. 잘 되겠습니다. 예, 복구가 된 게 아닙니다. 첫 부분을 들어보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서초동 전체가 셧다운이 됐다, 인터넷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지금 다른 인터넷을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예, 미래네님, 국힘에서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는 분, 한 대표님 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정확히 방향을 잡은 거예요. 정말, 잘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동훈 대표가 적극 이제 그 방향을 계속 뚫고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동훈 대표를 결집해, 그동안 정치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정치에 신경을 쓸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 더욱 결집을 해야 된다. 방향성이 선명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순숙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필균심, 무식 통통 튀는 진성준. 이런 사람이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으니 참, 자영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니 진성준이 딱 그거네요. 맞습니다. 예, 육칠원생 한동님, 문재인 때는 퍼주면서도 부동산 폭등시키고 보유세, 취등록, 양도세로 세금 삥 뜯더니 개딸 정권에서는 퍼주면서 법인세 올리고 주식거래 올려서 삥 뜯고 앞으로 퍼주면서 뒤로 백바지식을 국리나 하면서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고 저것들이 미래 세대에게 빚 떠넘기면서 나라 돈 퍼주기로 생생되면서 사실상 매표 행위로 재미보고 악순환 정말 악순환입니다. 열정이 노봉법 네이밍도 잘해요. 왜 노봉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 설명도 한동훈 대표가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제가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노동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노봉법. 노동 시스템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죽이지 않는 조화와 균형의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안보다도 과격해졌습니다. 노봉법은 그런 노동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가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 투자자, 기업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것입니다. 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대신 굳이 노봉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슈가코팅 같은 장명이 감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본질을 비틀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방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느냐 하면 이제 뭐 민노총 애들이 뭐 이렇게 파업하다가 다쳤잖아요. 그때 다쳤거나 죽었거나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노조원들이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갖고 그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갖고 줬다 그래서 노란 봉투법이야. 이걸 갖다가 손해배상을 갖다가 하지 말게 해달라. 노란 봉투법.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치 뭐 민노총 애들이 피해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 감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지 말고 노봉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노봉법. 예, 육지원세 한동훈님, 중도 보수도 앞으로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좌파가 얼마 뿌린다면 이쪽은 묻고 따블로 준다고 하고 정권 잡으면 좌파가 준다는 것만큼 주는 걸로 매표 해지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방법이네요. 돈으로 움직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결국 한동훈 대표가 이겼거든요. 이 주식 때문에, 왜 주식은 좌파건 우파건 다 하니까 이 주식 때문에 결국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백기를 들었느냐? 이렇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 연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 해갖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뭐 노란봉투법에다가 노봉법에다가 뭐 주식 뭐 대주주 10억에다가 거래세 인상에다가 좌우간 뭐 관세 협정에다가 계속 문제를 갖다가 까고 그러면 누가 손해냐? 너희만 손해다.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좌파들도 손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금 노봉법을 강행하면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청년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으라는 제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건 노봉법 강행에도 주가가 부정영향을 얻으라는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자, 여당. 이거 방금 전에 뜬 기사예요. 속보로 뜬 기사인데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10억 대주주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동훈이 이겼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당장 시에서 내가 뭐 주식을 갖다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쪼그라들어갖고 500만 원이 된다. 이건 뭐 좌파고 우파건 간에 견딜 수가 있습니까? 참을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열정님, 수가교택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어떻게 방향을 잡았느냐? 더 이상 무슨 탄핵이니 계엄이니 이런 좁은 의미의 정치 용어 있잖아요. 거기서 탈피해갖고 이제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뭐 주가 폭락하면 결국은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 민생,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돈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대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결국 뭐 부동산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막 출렁거리고 이러는 것도 문제죠. 거기다가 무식하게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다가 뭐 집만 한 채에서도 전세 대출을 금지한다. 이런 것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아니, 뭐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죄인입니까? 예, 전세 대출을 아니 되게 어떻게 하냐면 집을 갖다가 한 채 갖고 있어도 자기가 여유 자금이 없으면 그 집을 갖다가 일단 세를 주고 전세를 주고 자기가 이렇게 다른 집에 전세를 이렇게 줄여가서 예를 뭐한 4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 40평대 아파트 전세를 주고 돈을 갖고 뭐 조금 자기가 운영 자금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모자르면 자기는 뭐 한 20평대로 해갖고 줄여서
그냥 전세로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이 한 채 있으면은 전세 자금을 갖다가 대출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그러니까 피부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먼데 그 얘기는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무슨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위협을 받아야 아,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점을 파고든 거예요. 그 점을 파고들어서 이번에 결국은 해냈다. 금투세처럼 이번에도 해냈다. 자, 이런 거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하면 할수록 한동훈 대표의 인기는 올라갈 것이다. 한동훈 대표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정청래가 이번에 당대표가 됐잖아요. 이 정청래가 당대표 된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날 잡아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하고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한 거하고 관련해서 그 민주당에서 의원 13명이 우려를 표명하고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하면 철회해야 된다라고 그 대표로 그 이소영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그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느냐? 당내 공개적 언급 적지 않다. 입장 표명 자제 여기저기 계속 떠드니까 그 뭐야 자기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국은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방송 키기 조금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10억 그 과세하는 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후퇴할 수밖에 없죠. 후퇴할 수 없습니다. 예, 사필 형님 진정한 일당백 한 대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끝까지 한동훈 대표를 지켜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 희망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자,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 이 국민을 파고드는 이 정치 대신에 무슨 뭐 탄핵이 맞냐 틀리냐, 계엄이 맞냐 틀리냐. 이 논쟁을 이제는 그만두고 이 좁은 의미의 정치를 논쟁하는 대신에 이 국민의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이해관계, 이 국민 속으로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야, 이것 때문에 지금 언론에 많이 기사가 났는데 자, 주말에 그 우비고 잔디밭 직관까지 락패드피달서 포착된 한동훈. 그래갖고 이거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인스타에 올렸다고 해요.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해갖고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올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인스타에 사진을 올린 거를 갖다 캡처해서 올린 거를 갖다가 갖고 왔는데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또 기사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뭐 MBN에서도 나고 뭐 여러 방송에서 락 페스티벌에 한동훈 나타났다. 장르 불문 음악 마니아 미소포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구태 정치, 정치인들의 구태, 맨날 뭐 이게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 이런 정치 싸움 이거 이제 버리고 나는 뭐예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국민이 주식의 피해를 보면 내가 그걸 막을 거고 국민이 락 페스티벌 같이 즐기면 나도 국민과 함께 락 페스티벌을 즐기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완전히 본인 의사를 갖다 적극적으로 표시한 거잖아요. 나는 이제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 한동훈의 존재를 갖다가 어, 존재감을 갖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말 방향을 너무너무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적극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죠. 뭐, 락 페스티벌, 그 다음에 연일 계속 가갖고 대주주 10억, 그것도 일단 재검토, 다시 막았고, 그 다음에 거래세, 그것도 저는 막으리라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미국의 거래세의 250%를 갖다가 우리가 내고 거래를 해야 됩니까? 250배를 내고 거래를 해야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막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집을 한동훈으로 왜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 신호탄이거든요.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이제 장고 끝에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움직이는 한동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백업하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결집하고 이제 움직일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방송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 보고 분석하면서 제가, 이제는, 저도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통령 속보를 갖다가 한참 때는 그거를 했잖아요. 이제 다시 그 한통령 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게 한 20분. 속보, 그때그때 중요한 어떤 한동훈의 이슈나, 그때그때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속보성으로 뭐 아침이 됐건 낮이 됐건 간에 그 정기방송은 7시 반에, 그러니까 50분 정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보성은 한 20분에서 30분, 짧게 짧게 핵심만 정리해드리는 그런 속보방송을 이번 주부터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돈을 들여서, 아니, 동네 전체가 그냥 셧다운이 인터넷이 중단이 돼버려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회사의 인터넷을 다시 구매를 해서 오늘 킨 이유가 한동훈이 움직였으니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번개 속보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건 국힘은 지금 한창 전당대회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열정님, 한통령 속보 짧게 좋아요. 예. 제가 기준을 20분, 20분짜리 속보. 예. 그래갖고 엑기스만 짧게 짧게 분석을 갖다가 그때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환기라고 김문수의 관계가 참 묘한 게 한번 보세요. 전환기를 말하는 폼사를 보세요. 못못못 거리지 말라고요. 겁쟁이입니까? 저 김문수 후보님께 진짜 따지고 싶고 참모한테 따지고 싶어요. 전환기를 면접 보러 가느냐 이런 프레임자에서 피한다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마치 서로 싸우는 거 같잖아요. 또, 자, 김문수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김문수는 뭐냐? 4.19가 왜 피를 흘렸습니까? 5.18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3.15 마산의거가 왜 피를 흘렸습니까? 그거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피를 흘려. 너무너무 강성 발현 아닙니까? 이제는 피 흘릴 때가 왔다. 예, 우리의 그 보수의 피를 흘릴 때가 왔다. 그래서 유혈투쟁을 언급한 김문수다. 민주주의 지키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이 살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뭐냐? 이재명의 정부는 뭐냐? 총통 독재. 그러니까 독재도 그냥 독재가 아니라 총통 독재, 식민지를 다리는 걸 이제 총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총통 독재제다. 그래서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머리,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야 합니다. 지금 해산되어야 되는 건 민주당입니다.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야당 말살, 내란 특검 부서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WJ님, 한통령 믿고 옵니다. 진심을 전해주셔서 아이고, 정말 이렇게 또,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WJ님.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향길은 김문수를 갖다가 자기 밑으로 놓고 싶어 갖고 면접 보러 와라. 그런데 김문수는 어떤 느낌이냐. 야, 내가 극우는 극우지만 그래도 네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가 되냐? 밑으로는 못 들어간다. 지금 이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 전향길과 김문수의 기싸움은 이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놀랍게도 이런 김문수가 1위라는 거잖아요. 지금 당원 국힘 지지자 중에 그 1위 거의 35%의 지지도를 얻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느낌에 이제 이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정말 볼만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당대표 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김 빠지니까. 지금 상황은 이래요. 그 전당대회는 지금 어떻게 되냐? 당대표 후보 5명인데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용태, 주진우. 야, 여기 보면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느냐? 뭐 윤석열 탄핵이 잘못됐냐? 이 공표라는 건 뭐냐면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있었냐면 세모표. 그거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있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못하지만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모표죠. 안철수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XX. 자, 물론 우리는 주대를
물론 우리는 이제 조경태를 뽑아야겠죠. 어쨌든 조경태로 결집을 합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결집을 해도 김문수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 장동혁, 김문수하고 장동혁이 표가 갈릴까요? 어쩔까요?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은 걔네들도 김문수로 결집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조영태가 결과적으로는 당대표 되기는 좀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왜 조영태를 뽑아야 되느냐? 그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조영태로 결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WJ님, 숨어있는 조영태 지지도 크게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책임당원입니다. 조영태 뽑겠습니다. 무조건 조영태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최고위원을 보면은 자 김근식 그 교수님 계시잖아요. 패널로 많이 나오시는 분. 예. 김근식 어쨌든 지금 친한동훈으로 분류되고 있는 분이죠. 근데 김재원이 나왔어요. 김재원이 누구죠? 김문수 캠프 때 그 비서실장 한 사람 김재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또 구구표가 김재원으로 또 몰릴 확률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동욱도 나왔어요. 신동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여성이에요, 여성. 왜냐하면, 우리가 그 왜 잔민전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아무 능력이 없어도, 잔민전이 사실 떨어질 찬스였는데, 그게 무조건 뭐 당 룰에 의해서 여성은 무조건 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밀치고 들어와서 최고위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표를 보니까 여성이 두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양향자하고 최수진 이렇게 두 명이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50대 50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성은 한 명 돼야 되니까. 근데 느낌에 이게 표가 양향자로 이렇게 결집이 안 될 것 같아요. 최수진으로 될 것 같아요. 그 야영자가 그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루가 지났거든요. 야영자 TV라고 해갖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377이야. 이렇게 갖고야 어떻게 표를 모으겠어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성이 누가 되는지. 자, 우리가 청년 최고는 또 우재준으로 좀 결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재준. 듬직하잖아요. 말만 들어도 듬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힘은 한참 전당대회 열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다. 근데 너무 많이 나왔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이. 과연 누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체포를 안 되려고 뭐 빤스만 입고 그러니까 SNS에 그 이 뭐야 그 좌파 애들이 그 그림을 막 그리니까 왜 만화가 이렇게 뭐 만평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반스만 입고 막 이렇게 벌떡 누워 있는 배불뚝이 이렇게 아저씨를 그려놓고 SNS에 그 그림을 갖다가 막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게 진실 공방이 있어요. 그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냐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참 창피합니다. 어쨌든 간에 진실 공방이 있는데 저희가 뭐 더워서 잠깐 벗고 있었다. 진실 공방이 있는데 어쨌든 창피해서 예를 못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연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은 없었고요.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함다롱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검사장 등급의 제초제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아, 황원서님의 잔민전 스트레스. 예, 정말 우리 엄청 많이 스트레스 받았죠. 예, 한동훈 표가 야양자님에게로 그 야양자 씨는 그 친한동훈 계열인가요? 아니 좀 그
한동훈, 그때 뭐죠?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할 때, 뭐 이렇게 한동훈 쪽으로 뭐, 왔다가, 또 뭐, 무슨 뭐, 다른 사람을 또 치지. 좀 약간 좀 그때, 좀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최수진보다는, 낫겠죠. 제가. 근데 왠지 모르게 구구표가 최수진한테 이렇게 몰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투표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50분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통령 속보 방송을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면 뭐 오전에 있건 낮에 있건 간에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짧게 짧게 분석해서 한 20분 생각하고 속보 방송을 번개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WJ님 진짜 빤스브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윤통 자연수도 없나 봅니다. 정말 그게 진짜면 정말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예, 정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법정에 안 쓰고 조사를 안 받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어차피 받을 건데 아니 그렇게 그게 진짜라면 그 추한골을 갖다가 꼭 보내고 구설수에 올리가 얼마나 좀 자기중심적이고 좀 무대뽀였는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WJ님, 야양자는 한동훈입니다. 공동 선대 양장했지만, 아, 그렇군요. 예. 야양 지지가 한동훈 지지자 쪽이네요. 그럼 어쨌든 간에 여성 최고위원은 야양자로 우리 몰표를 한번 던져봅시다. 되든 안 되건 간에 어차피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도 책임당원 저처럼 이제 책임당원인 분들이 계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경태, 야양자, 그다음 우재준 이렇게 투표하겠습니다. 그렇게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잘 생각해서 좀 한동훈 그러니까 안 돼도 너무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쉽게 탈락했다. 뭐 이 정도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선택해서 투표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이 투표가요. 이번 주에 1차 투표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조경태 의원 포스터를 보여드렸잖아요. 어,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당대표 선출 예비 경선 투표 일정이 아니요 8월 5일이래요. 8월 5일, 6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죠. 네. 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2시, 오전 10시에서 밤 10시까지네요. 전화 면접 조사 방식, 이틀간 모르는 번호라도 꼭 받아서 조경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1차로 한번 이제 뭐 걸르잖아요. 그거가 내일하고 모레. 그러니까 꼭 좀 뭐 여기 필리핀까지는 전화가 올 수 없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잘 받으셔서 조경태 의원이 어쨌든 간에 본선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예비 경선 투표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물어볼 때 혹시 야양자도 물어보면 야양자 지지한다고 또 얘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전생 감독님, 간만에 경쾌한 어제의 논평에 제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육전생 감독님, 열정님, 여행자TV 구독해야겠군요. 예, 가서 좀 도와주세요. WA님, 함은경도, 예. 저는 사실 함은경이 되면 옛날에 김재원 싸우듯이 잘 싸울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과연 함은경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여기서 사실 전투력이 있는 사람은 함은경이 막강죠. 옛날에 그 좌파 함은경은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 운동권의 대장 역할. 그래서 그 가닥으로다가 김재원이 까대듯이 그렇게 극우들을 갖다가 까대면 만약에 뭐 김문수가 되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럴 배심이 있고 그럴 뿐인데 정말 함은경 얘기 잘해 주셨네요. 함은경. 김현웅님 최고위원은 2명. 박혜승님 최고위원 김근식 꼭 찍어야 됩니다. 김근식 교수님도 말빨이 보통이 아니죠. 말빨로는 아마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김근식 교수님. 예. 여러분 뭐 패널 나와서 말하시는 거 보면 다 아시겠죠? 예. 김현웅님 언제 투표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아, 아니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비 경선이 내일하고 모레래요. 이거는 뭐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원 50% 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 50%. 그다음 이제 본선에 가면 당대표 선거로 이제 본선으로 가면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컷오프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비한 거예요. 열정이 함은경도 친한인데 맞습니다. 열정이 김근식, 함은경, 양양자 3명이 친한 그런 것 같아요. 김근식하고 함은경 예, 지금 그렇게 되죠. 제가 이거 다시 보여드리자면, 자, 당대표에는 조경태가 친한인 거 맞고요. 최고위원회는 김근식의 친한 맞고요. 그 다음에 양양자, 함은경, 그게 3명이네요.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회는 우재준이 친한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 잘 생각해서 투표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월요일 저녁 편하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제가 오전에 한번 속보, 오전에 한번 번개 속보를 기념을 한번 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생각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번개 속보를 하면서 스타트를 끊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방송은 변함없이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또 방송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1시간 되는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그럼 누굴 선택하나? 두 표인데 알아서 선택해 주세요. 알아서 마음에 드시는 분 알아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년은 그 청년은 따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고민이 지금 최고위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이거는 뭐 따르고, 청년도 따른 것 같습니다. TO가. 근데 최고위원을 2명을 뽑게 돼 있는데, 김근식이냐, 양양자냐, 함은경이냐, 이 3명 중에 2명을, 그냥 뽑으세요. 3명 중에 2명을 뽑으세요. 그냥 알아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WJ님, 조경태. 김은식, 함경, 양영자, 청년은 우재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5명이 친한동훈 계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정님, 그러게요. 블루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비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님, 조용태, 공신, 함은경, 양영자를 빼고, 조용태, 김은식, 함은경, 우재준 이렇게 뽑자. 박혜숙님 의견. 예. 함은경, 전투력, 함은경, 전투력은, 이게 되기만 하면, 이게 함은경이 정말 짱인데, 되기만 하면 짱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J님이, 이것도 읽어드려야 돼. WJ 말씀은 일단은
김근식, 함은경으로 압축하자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의견이 모여졌습니까? 네.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게, 이게 분명히 최수진으로, 왜냐면 여자는 지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야영자 최수진이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최수진으로 좀 결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김근식 함은경으로 결집하자, WA 말씀이 그런 의견들이 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